안녕하세요. 정치, 경제, 시사 요약 뉴스레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5월 1일 목요일 주요 뉴스를 간추려서 구독자님들께 전해드릴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법도 국민의 합의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정치는 결국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경쟁자의 정치적 해석일 뿐이라며 정치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법적 판단보다 민심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이 판결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최근 대규모 해킹 사고 이후 또다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해커의 침투로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서 정부는 SK텔레콤의 유심 안정화 전까지 신규 가입을 받지 말라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유심 교체용 물량 확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계통의 유심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유심 교체를 위한 물량 확보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당국은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항 대기 인력 증원과 피해 보상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해킹 사고 이후 이탈하는 SK텔레콤 가입자 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하루에만 3만 4천여 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했고 순감 인원은 2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통신사업자로서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할 때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국무총리직을 내려놓으며 대선 출마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본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 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담화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기로에 서 있다며 극단의 정치가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진영 간 대립으로 인해 합리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협치 없이는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는 오랜 공직 경험과 경제관료로서의 경륜을 바탕으로 이제는 행정의 틀을 넘어 국가 리더십을 쥐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국가를 위한 책임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며 스스로 물러남이 아닌 다음 단계를 위한 전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으로 해석되며 그는 2일 국회에서 공식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의 등판은 보수 진영의 대선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여부, 또 중도층 흡수 전략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협치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면 누구도 집권 후 성공할 수 없다는 한덕수의 메시지는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통렬하게 지적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제 국민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책임을 내건 한덕수의 행보가 향후 대선판을 어떻게 흔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강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상식의 심리이며 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헌법적 판결이었다고 비판하며 대법의 판단이 법리와 원칙에 충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국민을 기만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써가며 법망을 피해온 정치인의 행보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서울고등법원에 대해서는 6월 3일 대선 이전까지 파기환송심을 신속히 진행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표심을 결정하기 전까지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헌법 84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아직 대통령이 아닌 대선 후보 신분인 만큼 현재의 법적 판단은 당연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조항이지만 권 원내대표는 이를 이 후보의 정치적 방패로 삼아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지 법리적 판단을 넘어 대선 전국에서 후보 자격 논란을 촉발시키는 결정적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를 정치적 책임론으로 몰아가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정치는 국민의 뜻이라는 말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상황. 결국 공은 다시 법원과 국민에게 넘어간 셈입니다. 서울에서 시세보다 약 30%나 저렴하게 거래된 한 아파트 사례가 알려지며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4억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17억 원에 팔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무슨 일이냐는 반응이 쏟아졌고 서울시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거래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특수관계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보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형식은 매매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가까운 거래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서울 시내 중개사무소 225곳을 현장 점검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총 70건의 이상 거래가 적발됐고 이 중 가장 많았던 유형은 차입금 과다 28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신고 1건, 기타 이상 거래 30건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주요 단지의 허위 시세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유도한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종의 가격 띄우기 혹은 가격 왜곡 수법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왜곡된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로 매우 중대한 위법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례들을 확인 즉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나 형사처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현재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의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확대되고 있으며 실거래가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싸게 팔린 거래로 볼 수 없는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편법 거래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실거래 감시와 관련 법 집행이 한층 더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00여 개의 물품을 압수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대상 목록에는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인삼주 등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와 연결돼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전 씨가 통일교 인사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하겠다며 고가의 선물을 받은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만 해도 6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고가 제품으로 선물이 실제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 과정에서 해당 목걸이나 가방, 인삼주 등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전 씨에게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서 전 씨가 김 여사에게 통일교의 사업 편의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교가 추진하던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점을 핵심 의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수행비서들의 휴대전화, 그리고 컴퓨터 등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을 거쳐 실질적인 청탁 정황이나 금품 전달의 흔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방향에 따라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실체적 진실과 형사처벌 여부가 가려질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의 향후 발표에 전국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5월 1일 오늘의 뉴스레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